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무기,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투기입니다. 러시아 방공망 때려잡는 카운터 펀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호이 27 S1M 플랭커 전투기인데 와일드 위즐 임무를 하는 플랭커 전투기입니다. 여기에서 와일드 위즐은 뭐냐? 적의 방공망, 레이더, 지대공 미사일 단지 뭐 이런 것들을 깨부순 임무를 와일드 위즐이라고 하는데, 과거 월남전 때 이 월맹군의 이 방공망이 워낙 괴롭히니까 미국이 또 TF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공격해 들어가서 적의 방공망을 깨부수는 그 임무를 했던 그 태스크포스 이름이 와일드 위즐이에요. 야생 쪽제비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돼서 이 방공망을 제압하는 게 대명사처럼 된 와일드 위즐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쪽제비가 아니고 방공망 제압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수호이 27 이 전투기가 어떻게 해서 와일드 위즐 임무를 가지게 됐냐 보겠습니다. 정말 뭐 세계 최강이라더니 각지에서 박살나고 있는 러시아의 S300 방공 시스템이죠. 뭐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있고, 또 이 S300 가지고 지금은 정말 처참하게도 지대지 용도로 쓰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우리 한국도 과거 나이키 미사일 가지고 지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 뭐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어려울 때였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울 때 한국이 나이키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가지고 이 지대지 용도로 쓰려고 했던 그 생각을 러시아는 이 21세기에 세계 랭킹 2위의 군사 대국이라고 하면서 그걸 지금 구현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답답한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 방공망이 깨지고 있는데, 물론 뭐 S300 뿐만 아니고 부크, 토르, 판치르 등등 방공망이란 방공망은 죄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 다련장 로켓을 받아서 그 하이마스에 있는 GMLRS 탄을 쏴서 방공망을 제압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아니야, 또 뭔가 또 새로운 게 우리를 때리네 해서 보니까 다른 무기가 나타난 겁니다. GMLRS 말고 다른 무기, 함이 등판한 겁니다. 미국의 공대지 용도로 쓰면서 대레이더 미사일인데, 레이더파를 전문적으로 쫓아가서 때리는 그런 대레이더 미사일이에요. 함, AGM-88 함인데 이거 우리 공군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게 등판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은 우리 한국 공군도 F-16에 이 함 장착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아니 이 미국이 F-16을 줬나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미그 29에다가 이 함이라고 하는 이 대레이더 미사일을 인테그레이션 해준 거예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S300, 무서워. 뭐 토르, 부크, 레이더만 켜면 그냥 어딘가에서 번개처럼 나타나서 함을 쏴서 레이더를 깨버려요. 레이더가 깨지니까 당연히 미사일 못 쏘죠. 그러니까 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잡았다 요놈.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함이 저기에 어떻게 들어갔냐? 미국제 함 미사일을 왜 미그 29가 쏘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라고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간단했던 겁니다. 지금 여기 미그 29의 칵핏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휴대폰 같은 거 달려 있죠. 여기에 바로 상용 GPS 수신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용 GPS를 가지고 나의 위치, 쏘는 나의 위치, 그리고 공격받을 적의 위치가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함 날아가는 거 보이는데, 아니 우리 미그 29가 쏘았다니까, 우리 F-16 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증명하듯이 미그 29에서 함 쏜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미그 29가 함 쏘구나. 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 그러면 과연 이렇게 간단한 업그레이드를 우크라이나가 미그 29에만 달았을까? 개조가 이렇게 쉬운데, 왜냐? 우크라이나는 미그 29 전투기만 있는 게 아니고 32대의 수호이 27 전투기도 있으니까 혹시 거기에는 안 달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안 달면 바보죠. 자, 32대 그리고 100대 우크라이나 공군의 최강 제공 전투기 수호이 27 플랭커인데요. 이 100대는 또 뭐냐 하면은, 과거 이제 소련이 망한 그 시점에 1991년 12월 24일이죠. 그 시점에 독립하는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자산은
그 해당 독립하는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핵무기든 공장이든 또 이런 재래식 무기든 사람이든 뭐든지 간에 그냥 독립하는 그 국가의 소유가 되기로 했는데, 당시 우크라이나가 워낙 전략적 요충지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는 그 시점에 이 영토에 132대의 수호-27 전투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걸 전부 다 운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도 없었죠. 왜냐? 우크라이나는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그래서 가지고 있던 핵무기도 다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최소한의 방어만 할 수 있는 무기만 가지자 해서 132대 중에서 32대를 운용을 하고 100대는 치장물자로 그냥 창고에 넣어놨는데, 이걸 좀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지금 전쟁에 꺼내서 쓸 수 있는데 그냥 방치를 해두고 있어가지고 그걸 쓸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32대에 있는 이런 수호-27 전투기가 분명히 미그 29 전투기보다 더 좋은 건데 이걸 왜 안 써? 그래서 이 포로셴코 대통령이 14년에 딱 들어와 보니까, 아니 이게 미그 29보다 훨씬 더 좋은데 상태가 왜 이 모양이야? 근데 미그 29는 업그레이드 개량한다고 하는데 왜 얘들은 안 해줘? 이게 더 중요하잖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현대화를 이끈 애국노라고 요즘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포로셴코 대통령이 플랭커 전투기 수호-27을 성능 개량해라 라고 하게 된 겁니다. 2014년도에. 자,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님이 우크라이나 국방부님을 채팅방에 초대하셨습니다. 야, 정치하면서 내가 설마 했는데 업무 보고 받아보니까 너희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개판이네. 전투기들이 다 왜 이 모양이야? 국방부가 저희가 소련에서 나올 때요, 그 받은 기체는 많은데 그걸 제대로 굴릴 능력은 딱히 없어서 그냥 동류전환해서 겨우겨우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포로셴코가 야, 예산 밀어줄게. 미그 29부터 수호-27까지 전부 개량해. 내가 선거 때부터 EU, 나토 가입 얘기하면서 요즘 서구권이랑 많이 친해진 거 알지? 파트너도 새로 붙여줄 거니까 야, 엘빗 들어와! 이렇게 해서 이 채팅방에 이스라엘의 엘빗 시스템즈님이 들어왔어요. 이 엘빗은 개조 전문하는 구형 무기들을 동구권, 소련제, 중국제, 미제 할 것 없이 그냥 구형 무기를 완전히 신형 무기로 업그레이드 해주는데 도 같은 회사입니다. 이른바 마개조라고 하죠. 안녕, 우리가 말이야 동구권 서구권 안 가리고 마개조 잘한다는 소문 들어봤지? 이제부터 우리가 너희 전투기들 환골 탈퇴시켜줄게. 작품 한번 만들어보자.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엘빗의 도움을 받아서 수호-27을 개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량합니다. 일단 제일 확실한 게 레이더를 개량했는데 A사 레이더 갖다 붙이고 이건 아니에요. 기존에 수호-27이 가지고 있던 N001 레이더를 손봐줬는데, 이 N001 레이더의 이 탐지 거리가 당시 한 80km 정도 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엘빗이 이걸 뜯어가지고 이 레이더의 노이즈를 한 50% 정도 다운시켜주고, 노이즈가 적어야 정밀도가 향상되겠죠. 50% 향상시켜주고 노이즈를, 그리고 탐지거리 이런 것들을 30% 늘려줬어요. 그래서 100km 이상을 탐지할 수 있게 되었고 훨씬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통신장치와 항법장치를 교체를 했는데, 이 통신장치를 교체해서 나토 전투기들하고도 나토 항공기들하고도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항법장치를 교체해서 서방 이 나토 국가들의 공항에도 착륙할 수 있는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기골보강해서 기체 수명 연장했고 미션 컴퓨터 교체해서 더 정확하고 정밀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스펙은 비슷합니다. 21.9m의 길이에 14.7m의 폭, 그리고 5.9m의 높이. 워낙 덩치가 커서 이 꼬리 달개 끝까지 하면 5.9m. 그리고 엔진은 AL31F 엔진 2개. 자체 중량은 16.4톤, 최대 이륙 중량은 30.4톤. 대형 기체죠. 속도는 마하 2.5. 작전 반경은 1340km. 하드 포인트는 10개, 총 4.4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미그 29보다도 훨씬 덩치가 크고
또 이제 또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덩치가 큰데 이 덩치가 미국의 F-15하고 덩치가 비슷한데 F-15는 뭐 8톤, 9톤 막 이러는데 여긴 4.4톤이냐. 그래서 역시 러시아가 후지구나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이 F-15 같은 경우는 거의 반드시 이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을 하는데 이 러시아 전투기들은 그걸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4.4톤은 순수하게 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 F-15가 만약에 10톤이라 하더라도 외부 연료 탱크 5, 6톤씩 장착하면 그 F-15라 하더라도 역시 한 4, 5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떨어지는 무장 탑재량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 수호-27을 2개 비행단에 나누어서 32대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개전 초에 러시아가 이 공항을 기지를 뭐 어마어마하게 맹폭을 했죠. 그래서 수호-27은 다 파괴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호-27들이 짠 하고 하늘에 나타난 겁니다. 알고 보니까 별로 안 부서진 겁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2022년 8월 19일 날 러시아의 수호이 35 최신 전투기죠. 그거하고 구형 전투기인 우크라이나의 수호이 27 S1M이 도그파이팅, 즉 공중전, 근접 공중전이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격한 사람들에 따르면 수호이 27이 이 아처 단거리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 2발을 날렸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2발 쐈으니까 뭐 격추됐겠죠. 그래서 이 수호이 35하고 1대1로 붙어도 밀리지 않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 수호이 27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이 전시에 공항 근처에서 사진 찍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시에 이런 짓 하면 스파이 행위로 잡혀가서 굉장히 큰 곤혹을 치를 수 있는데 이런 위험한 짓 하면 안 되죠.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일부러 심리전을 위해서 야, 우리 말이야 수호 27 이렇게 개량했어. 니들 다 죽었어. 라고 하는 심리전 차원에서 마치 워싱턴 소식통들 또는 네티즌들이 군사 마니아들이 찍어서 올린 것처럼 이렇게 유포했을 수도 있죠. 공항에서 기지에서 이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수호 27을 찍었는데요. 동체 아래에 보니까 아처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있죠. 중간에 알라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있죠. 그리고 날개 1번 파일런에 못 보던 게 있어요. 함 날개가 좀 이 핀이 좀 커서 이거 알라모인가? 이 러시아제 미사일들이 핀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알라모인가 하고 봤지만 알라모나 아더 이런 것들은 특히 알라모는 이 기수적으로 미사일의 기수적으로 핀이 좀 쏠려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동체 중간쯤에 큰 핀이 달려 있어. 이거는 아니네. 러시아제 아닌데 보니까 함이었습니다. AGM-88C 함 대레이더 미사일이 장착되어서 2발을 장착하고 이렇게 하늘로 솟구치는 사진이 공개가 되어서 미그 29뿐만 아니고 수호 27에도 이 대레이더 미사일이 장착됐구나. 미제 미사일이. 이게 이제 와일드 위즐인데 그 와일드 위즐의 당시 월맹군 때리러 가던 태스크포스 그 부대의 마크예요. 야생 족제비 와일드 위즐. 밑에 YGBSM 이건 욕입니다. 욕의 축약형인데 제가 여기에서 무슨 욕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부대를 편성해서 이 부대장에게 야 니들은 말이야 이러이러한 임무야 라고 했을 때 그 부대장이 뭐야 이게 말이 돼? 우리 보고 죽으라고 이제 했던 바로 그 욕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만큼 힘든 임무를 하러 갔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호 27이 와일드 위즐 기체로 된 것이 이제는 노출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호 27 와일드 위즐이 미그 29 와일드 위즐 기체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뭐냐? 바로 체급 때문이죠. 이 수호 27은 폭장량은 4.4톤, 여기는 4톤 비슷하지만 전투 행동 반경이 1350km, 여기 미그 29는 850km. 그러니까 더 오래 채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미사일 장착하고 딱 떠가지고 계속 채공하고 있다가 레이더 바딱 나오면 그냥 때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 무서운 거죠. 그래서 부크나 토르 또는 뭐 판치르 같이 이동하면서 레이더 박 켜는 애들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켜면 와서 때려버리니까 정말 무서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제공권을 확실하게 책임질 이 수호 27 플랭커 와일드 위즐 기체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S-300 뿐만 아니고 토르, 부크, 판치르 전부 꽁꽁 숨어라. 숨지 않으면 뒤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알라모 쏘는 그 사진인데 여기다가 함을 합성을 했어요. 함 딱 쏘는. 그래서 대레이드 미사일을 장착한 와일드 위즐 기체가 이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